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당히 혼조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S&P가 하락했으니까 혼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슈들도 많이 혼조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전전날에 있었던 CPI 기억하시죠? 이거 CPI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시장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루 이상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CPI 결과 해석에 대한 뭐 그런 고민들이 일단 하나 들어갔겠죠. 이슈적인 측면. 근데 일단 이거는 악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물가지표가 하나 더 나왔어요. PPI 어젯밤에 하나 더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10.7 예상치였는데 11.3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긴축 우려를 자극시킨다라고 해서 이것도 악재예요, 악재. 그러니까 물가지표 지금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악재가 나온 겁니다. 긴축 우려 자극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 나왔던 이슈가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 악재냐? 안 좋았으니까 악재죠. 그죠?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순이익이 감소했다.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젯밤에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호재도 있긴 있었어요. 윌러 이사라고 연준 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립 서비스를 좀 해주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좀 밑밥을 하나 깔자면은 이게 지금 호재로서 인식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진정한 호재일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윌러 이사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냐면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는 뭡니까? CPI와 PPI가 이렇게 됐으니 7월 달에는 100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기준금리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현재로서는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시장의 일부 좀 안심, 예, 시장을 일부 좀 안심시키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호재로 일단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있다.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75bp 인상한다라는 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시면 이 통화정책 결정은 결과적으로 연준 이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지표들이 아무리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재는 세 개인데 호재 하나인데 이게 혼란스럽게 마감하는 게 말이 되냐, 하락해야지,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호재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호재이긴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호재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호재인지는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젯밤에 호재로 이걸 시장이 어제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던 거지 진짜 호재인지는, 그죠?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또 뭐라고 했냐면은 7월 달에 100bp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7월 달 FOMC 회의 전에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7월 달에 100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지금은 75bp, 아직 경제지표 확인이 안 됐으니까 75bp 올리는 건데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뜻이긴 하거든요. 100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bp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금리, 이거 너무 물가가 심각하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니까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시장이 당장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장 일단 표면적으로는 호재로 일단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 75bp 인상 이야기를 윌러 이사가 한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살짝 축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죠? 굉장히 좀 혼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죠. 장단기 금리차 크게 이 역전이 많이 됐다가 어젯밤에 일단 양봉을 달고 일부 올라오는 모습. 그러나 이게 추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이상한 상황,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심화, 이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게 뭐 추세 전환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일단 더 아래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가던 방향을 일부 쉬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났고, 채권 시장에서도 뭐 달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긴축 우려다, PPI가 저렇게 나왔네, 실적이 안 좋네 이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및 뭐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을 해서 109까지 갔었다가 뭐 윌러 의사가 75bp만 인상하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일부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자금의 흐름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원웨이로 계속 오르거나 원웨이로 계속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다가 일부 좀 되돌렸죠. 이런 점들도 혼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일단 혼조하다라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혼조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아무튼 달러 인덱스 본 김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09를 넘어갔다 왔던 것이 현재 아시아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여기 고점 자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 말씀드렸죠. 이거 신고가 영역이니까 매물대가 없어서 이런 고점 자리가 아주 약한 저항인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은 이렇게 시세가 얼마든지 분출될 수 있다고요.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 고점들을 넘어서니까 시세가 엄청 났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윗꼬리가 달렸다. 혹은 뭐 윌러 의사의 립 서비스에 의해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달러 또 오르니까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아래 꼬리 달고 내려오는 구간에는 증시가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래저래 해서 뭐 혼란했다, 빠지다 말았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죠. 장기물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오르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다양하게 좀 혼조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방향성 지금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 더 올라간다라고 보긴 볼 건데, 문제는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여기를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여기 전고점 자리,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금리가 더 오르네 마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반등하면서 여기 터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곧바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일단 혼란스러운 구간 안에 와서 저는 일단 여기에 관해서 일단 더 이상 좀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얘가 아예 방향성을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정하면은 그럼 이제 뭐라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경기 침체 우려와 혹은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 조금은 더 연착륙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희망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국제유가 같은 것도 제가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냐를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등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95달러를 시원하게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급락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버렸죠. 95달러 붕괴됐냐 안 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가상으로. 근데 종가상으로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러다 또다시 반등하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95달러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자꾸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밑에 지지력도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도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어떤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라인에 싸우고 있죠. 제가 어떤 앞으로 이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저는 요거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둘 다 혼조한 구간 안에서 고민하고 있죠. 당장 올해 하반기에 지금 당장 경기 침체로 갈까, 혹은 조금 더 버티면서 뭐 연착륙 가능성을 뭐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주식시장도 혼조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도 아마 상당히 좀 혼조하겠죠.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뭐 계속 하고 있긴 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유로화 같은 경우 어젯밤에 이제 선물 기준으로 1.0 딱 페리티 지점을 터치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제가 어제 페리티 되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페리티가 되는 지점을 달러 인덱스 108점 뭐 초반, 108 초반 정도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109네요. 109. 109자리가 어떤 좀 저항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숫자를 좀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 정정하는데 달러 인덱스 그죠? 108 초반대가 여기 어딘가 페리티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109까지 올라갔었을 때 1.0 찍었으니까 일단 109가 저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요. 하여튼 그죠? 유로화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지지력이 있는 자리니까 그죠? 달러 인덱스의 어떤 달러 강세 흐름에 일단 주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이래저래 다 혼란스럽더라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니까 뭐 증시가 약하고 이랬는데 일단 페리티 되는 지점 유로화와 달러화가 페리티 되는 지점에 만나서 109 중요한 저항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혼조하지 않을까. 달러 같은 경우도 주춤하면은 그죠?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약했는데 달러가 주춤한다면 시장도 조금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좀 혼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복합적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S&P하고 나스닥하고 어젯밤 분위기가 좀 달랐죠.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젯밤에 이 분명히 장중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좋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영 안 좋아요. 이거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긴 합니다. 네, IT 빅테크 몇 종목이 IT 빅테크 애플하고 사실상 애플 한 종목이 시장을 살렸죠.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관련된 우려와 어떤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했어요. 이게 S&P가 0.3%밖에 안 빠지고 나스닥이 상승 전환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시장 건강 상태가 결코 좋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시장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들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S&P와 나스닥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젯밤부터는 이제 약간 둘의 흐름 차이가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S&P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이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이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 있어요. 아래 꼬리들이 달리고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들이 밑에 지나가니까 이 꼬리들이 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래쪽으로 이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뭐 5일선을 뭐 넘어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요한 자리가 3,820 정도 자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3,830이었나요? 네, 그 정도 자리를 말씀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리는 시원하게 깼고 그리고 여기 지난번 3거래일 동안 아래 꼬리 자리 뭐 3,75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일단 장중에 붕괴시키면서 어떤 강한 매도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다중바닥형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일단 강해요. 어제 보시면 저점 그러니까 이 7월 13일 날 저점보다 어제 저점이 살짝 높아지기도 했고요. 다중바닥형 그러니까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이런 다중바닥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 와 있다고요. 어제 더군다나 상승 마감까지 했고 선물지수 기준으로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S&P는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 나스닥은 일단은 이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이 일단 멈췄다. 뭐 일시정지됐다. 이 정도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많고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워낙 많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쉽게 반등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스닥은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S&P는 나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의 대응과 나스닥의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나스닥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빨리 이 7월 13일 날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780과 11,250을 중요 마디라고 그어놨는데 이 마디 중간 자리를 빨리 붕괴시켜야지 이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중바닥형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빨리 저런 지지력을 붕괴시켜야 하방 보시는 분들이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뭐 똑같습니다. 현물지수로 봐도 똑같죠. 다중바닥형 이야기 해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위쪽에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만 다중바닥형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죠? S&P는 근데 약했다고요. 양봉이지만 일단 더 아래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빅스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어젯밤까지 해서 27을 결과적으로 안착에 실패했거든요. S&P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28에서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뭐 아래쪽으로 가고 있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자꾸자꾸 반등이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갖고 이 빅스 지수의 측면에서 봐도 솔직히 지금 하락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그죠? 일단 하락을 더 하겠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그게 일단 맞긴 맞는데 빅스가 27자리를 빨리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빅스가 최근에 힘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S&P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7월 13일 날 빅스가 하락했잖아요. 빅스가 이날도 얼마 하락했더라? 빅스가 이날도 1.7% 정도 하락 마감했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도 그죠? 어젯밤 같은 경우도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 이런 점들 빅스가 심상치 않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하락 포지션 어떤 하락의 에너지들이 좀 약하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다중바닥형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 하여튼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애매합니다. 악재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주식 시장은 지금 잘 버티고 있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근데 아무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 이야기할 때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하여튼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꾸 저항을 누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쉽게 지금 하방으로 쉽게 어떤 뭐 급락이나 이런 게 나올 자리는 지금 급락의 힘 뭐 이런 거는 급락 가능성 이런 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나스닥 변동성을 봐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 어젯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죠. 이 자리가 중요했었죠. 중요한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됐어요. 어젯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호재 하나죠,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그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9를 찍었다 밀리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1325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한국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혼란스럽겠죠, 지금.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달러가 좀 약했으면 한국 증시는 대박 위쪽으로 볼 수 있었는데, 강하게 위쪽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반도체 지수는 오르고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 한국 증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하겠죠, 그죠? 속 시원하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일단 다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지금 약간 이 이야기를 100%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지금 시장이 막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유가가 막 급락을 하고 있고 이런 게 금융시장이 연말까지 미국 경기 침체 위험을 100%까지도 하고 전 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 반영했다라고 도이치방크에선 보고 있다는데 솔직히 좀 100% 반영했다라고까지는 좀 보고 있지는 않고 좀 많이 좀 반영하긴 한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점들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이런 점들도 지금 어떤 시장이 혼조한 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즘 좀 전반적으로 계속 혼조하긴 해요. 네, 혼조하긴 해요. 네, 그렇다고요. 하여튼 경기 침체 위험 많이 좀 반영한 상황에서 자꾸 뭐 물가지표 세게 나오고 이래 봐야 선반영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악재가 나와 봐야 이미 경기 침체 위험은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한국 증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좀 저항이 많죠. 예. 일단 삼성전자 저항은 58,600원에도 저항이 있고 뭐 59,200원, 300원에도 저항이 있고 저항이 많습니다. 일단 갭상승 출발했네요. 이 갭상승 폭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오늘 관건이 되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6,300원짜리가 어떤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마냐의 어떤 그런 기로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릅니다. 일단 환율이 안 좋잖아요. 그죠? 환율이 안 좋으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저걸 올려 먹을 수 있을까? 저거 돌파 한창 할 수 있을까? 오늘 아마 고민이 많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혼조하게 나오니까 증시도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그죠?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삼성전자 갭상승 했으니까. 근데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환율 효과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하락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락 추세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7월 8일, 7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이 계속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매수세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요. 매수세가 눈에 띄지는 않고, 다만 개인들이 하도 하방으로 추격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이슈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난번에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또 그리고 아래 지지선도 있으니까 당장 폭락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슬슬슬슬 그냥 저항만 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마감할지 안 마감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감되면 이제 사실상 전저점 지지력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전저점 자리 지지력이 물론 지금도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긴 애매한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303.6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버리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이미 뭐 끝난 거죠. 그죠?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305 정도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저점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300 테스트하러 가겠다는 거고, 오늘 종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마감이 된다면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일단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주식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안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한 1, 2% 오르고 하이닉스가 1, 2% 오르면 그렇네요. 그죠?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2.6% 상승하면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저렇게 상승해버리면,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112종목밖에 없죠. 이 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올라버리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에서 전부 다 돈 빨려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면 종목들은 박살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날 이런 분위기 계속된다면 시장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중국 GDP 발표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옵션 만기가 끝나서 드디어 새로운 옵션 8월물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8월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지난번 7월 달에 개인들이 무리하게 풋옵션 베팅했던 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일단 어느 정도 좀 덜어낸 상황이에요. 그죠? 7월물 끝났으니까요. 7월물에 진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베팅했는데 몇백억씩 질렀는데, 일단 그 풋옵션 부담감은 좀 사라진 상황이고 이제 좀 비교적 깔끔해졌고요. 이 보시면 이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 지금 뭐 정배열에 가깝죠. 정배열에 가깝고 전형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위쪽에 좀 저항이 좀 많이 쌓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잘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 가치가 있는 게 옵션인데, 시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충 삼각 수렴형이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증시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전혀 매수세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지금 풋옵션이 삼각 수렴형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죠? 이 변동성 지수도 지금 삼각 수렴형이에요. 그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봉의 길이가 좀 길어졌을 뿐이죠.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코스피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율 잘 오르고 있죠. 환율 때문에라도 오늘 코스피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1323원까지 올라왔다. 23원 터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볼린저 밴드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변동성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루에 10원씩 자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증시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요. 아침이다 보니까 좀 자꾸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